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국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국익에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연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동 상황 여파를 살핀 임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강조했는데요. 관계된 국가마다 우리 국민들이 주재원이나 출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 유학생도 그렇고 여행객 등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상황을 좀 빠짐없이 파악하고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철수 대책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도 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군용기라든가 전세기 등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시사를 했고요. 지금 중동 해역에 우리 선박들도 몇 척 아직 발이 묶여 있는 선박들이 있는데 선박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 이럴 때 가짜 뉴스가 퍼지는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데요. 네. 가짜 뉴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이걸로 사기를 치는 행위, 또 에너지 수급 관리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좀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또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급 반전을 보였는데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코스피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하루 만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단단하게 다져가자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미국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3.1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증시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첫날 장 열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틀 내리 급락하더니 어제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코스피가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490포인트 상승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틀 전에 그 낙폭이 컸을 때 매도 사이드 카가 발동되더니 어제는 그 매수 사이드 카가 또 반대로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을 수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물론 뭐 백날 첫날 이렇게 고공행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씩 다지고 가야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하게 좀 할 수 있는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으로만 가고 그 상승만 2배 넘게 하는 바람에 좀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 부분도 신속하게 집행할 걸 주문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예,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요, 그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되거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놓는 그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인데요. 네.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채권,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을 확보한다거나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연착륙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좀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 미리 마련해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요. 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당장의 유가도 그렇지만 항로를 우회하면 그만큼 이 물류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가 좀 관리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라든지 시세 교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엄단하겠다고 밝혔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 주가 조작했다가 세무조사 받고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 이 패가망신이라고 헤드라인이 달려있는 기사를 또 링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국세청이 주가 조작 같은 걸 해서 시장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고요. 총 2,570여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컨대 뭐 한 기업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막 상폐될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네. 다른 업체하고 공모를 해서 허위 매출을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이 됐고 또 다른 회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폭등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막 100억 원 이상의 그런 차익을 얻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발 사례, 이번 적발 사례가 담긴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링크를 한 것이고 네. 이 자체로 사실은 저 X에 띄운 메시지 자체가 어떤 선제적인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교란자에 대해서는 뭐 엄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상황이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지만 이 정부가 어떤 교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잡아내고 묵묵하게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또 기름값도 들썩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값 급등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네,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기름값이 바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 점심, 저녁 기름값이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일 어제 정오 기준인데요. 그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44.98원 올랐고요. 네. 경유는 전날보다 82.03원 올랐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게 3년 7개월 만의 일이거든요. 네. 휘발유는 닷새 만에 126원이 올랐고 또 경유는 무려 210원이 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물가가 높은 이유, 서울권 주유소가 또 워낙에 비싸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경유나 휘발유나 다 1,900원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네. 그대로 놔두면 사실 오늘도 내일도 얼마든지 뭐 그냥 당장 1,900원대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휘발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틈타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될 텐데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고요? 예, 먼저 이 산업부가 그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자리에 뭐 정유업계, 주유소업계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석유사업법을 적용을 하면 최고 가격을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석유사업법 중에서도 23조를 보시면은요, 석유 수입 판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고 위반할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물고 거기에 네. 대해서 그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석유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거 이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또 적발을 이렇게 단속에 나서고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를 혼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석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보통 유가 반영에는 시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사오고 나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어요. 예, 이게 원래 미국 이란 사태가 터진 게 우리 날짜로는 지난 주말 때였고, 근데 벌써부터 며칠 전부터 그냥 이제 주유소 가시는 분들이 너무 체감을 빨리 하고 있어요. 네. 몇백 원씩이나 뛰었다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도 의아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가격이 뛴 급등폭이 너무 커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리터당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소수점으로 올라가고 네.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텀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10원 안팎에서 변동을 하던 그런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개별 주유소에서 100원, 200원 단위로 뛰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차, 어떤 원래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까지 소매 가격까지 반영이 되는 거에는 2, 3주의 시차가 걸리고 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의 거에 재고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주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시차를 무시하고 바로 적용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폭리를 취하는 것의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국제 뉴스가 들리자마자 주유소마다 이제 올리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정유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도 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원가 올린 거보다 개별 주유소가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저렇게 올리는 거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뭐 억울하다는 뭐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네.
다만 이런 불안한 정국을 이용해서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산업부도 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국내 재고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특별 점검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이 정부는 일단 담합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류의 그 아까 말씀드린 최고 가격, 이 상한가를 지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 석유관리원을 통해서 불법 석유유통위험군에 속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강력한 특별 기획 검사를 오늘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다. 석유관리원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산업부에 따르면 이 원유 재고가 208일분 비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국내 재고 상황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국제시장 변동성이 심해질 때 중소기업도 아무래도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요? 네, 이 중소기업들의 수출 관련해서 지금까지 50여 건의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네. 이들 기업을 위해서 20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고요. 금리 인하와 또 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식으로 해서 뭐 세제 지원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류 바우처 한도를 증액해주는 그런 방식의 지원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그 국내 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중동 피해 기업에는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는 중동 외의 지역에서 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에 좀 아무래도 좀 심혈을 기울일 것 같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비축유 방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핵심 내용 짚어주실까요? 예, 뭐 상황인 만큼 중동 정세와 우리 상황의 엄중함이 연일 강조되는 내용은 비슷한데요. 오늘은 더욱이 좀 제가 주목해 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 각자 노생의 시대, 우리가 다른데 외부 요인에 기댈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주국방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두 발로 똑바로 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건데 지금 그 국제 전문가들도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대다수가 이제 전쟁이 더 길어질 거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가 물론 이 외부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제 대응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부가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카드를 총동원해서 부작용은 줄여보고 민심 안정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확고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유의 스타일로 민생 경기에 직접 체감되는 분야부터 좀 관리의 고삐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뭐 주유소 요금이라든가 또 우리 중소기업들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오늘도 이따 회의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참에 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 체질 개선을 하자라는 의지도 강하게 엿보입니다. 네. 기재부하고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인 물가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방금 전에 이제 강조를 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진짜 외부에서 이제 너무 혼란이 가중될수록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도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네. 한마음 한뜻으로 좀 국익을 위해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이번 중동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 중동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귀국할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이 됐는데 일단 어제 1차로 귀국을 했고 네. 지금도 체류 중인 국민들도 조속히 수송을 한다는 방침이죠? 네, 어제 오후에 이란 교민하고 그 두바이 여행객들이 무사히 입국을 해서 정말 다행인데 네. 여전히 뭐 중동은 또 이제 건설 근로자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파악된 게 2,600여 명 이제 또 아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 현재로서는 확전 가능성, 장기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애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막강한데 여기에 얽히게 된 나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걸프 국가들도 직접 관련이 돼버렸고 헤즈볼라도 참전을 한 상태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여기에 진짜 직격탄을 맞는 게 동북아 국가들이고 그래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세기 띄우는 방안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군 수송기를 띄우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할지 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